자, 도형이동 하자. 아, 진짜 이거 되게 어색하네. 일단 문 닫고. 선생님 오늘 학원에 선생님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따가 우리 회의하러 선생님들 나오신다고 하는데 뭐 화면 보고 쇼하는 거죠 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도형의 이동 단원도 찍어서 올려줄게요. 근데 아마 지금쯤 올라가고 하면 뭐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겠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풀고 반드시 질문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한테 질문해 줬으면 좋겠고 그냥 카톡으로 남기든 문자로 남기든 일단은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든 뭐 영상을 찍든 사진을 찍든 뭔가 찍어서 이렇게 풀어서 선생님이 올려주도록 할게. 건강하게 집에서 맛있는 거 잘 먹고 편히 쉬면서 편하게 이제 공부를 하되 긴장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선생님 지금 혼자밖에 없어서 마스크 벗었거든. 마스크 끼고서 찍을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이해를 하세요. 선생님 마스크 있다? 자, 도형의 이동 갈 건데 우리가 여기 이동해서 이제 크게 배워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단원 안에서 이제 작은 목표가 되겠어. 수업에 대한 어떤 작은 목표치가 될 텐데, 아유, 얘는 잠시만요. 분필이 너무 크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이동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동 중에서 우리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배웠어, 중학교 때. 두 번째 평행 이동도 했었죠. 그때보다는 약간 수위를 높여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 하 과정에서 따로 이제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 소개한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값 함수의 여러 가지 그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주로 우리가 이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살짝 팁도 주기는 할 거야. 근데 그 팁은 뭐 말 그대로 이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용하면 좋고 뭐 이해를 잘 못하면 그냥 정석대로 풀면 돼. 일단은 개념학습 기간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특히 대칭이동, x축, y축, y는 x란 직선 외에도 어떤 점대칭, 선대칭 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야. 선생님 누누이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면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 아까 얘기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인들만 이제 가져가되,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은 집에서 충분히 해야 되겠지. 그냥 영상 뭐 강의만 듣고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야. 그거는 기본 씨앗인 거고 그거를 너희들이 활용을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구분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이거는 약속이에요. 어떤 점이 좌표축 안에서 우리는 좌표평면은 되게 편리한 아야. 좌표축 안에서는 좌표평면 안에서 모든 점을 x좌표, y좌표 이 두 개의 좌표로 모든 점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점이란 뜻이야. 나중에 비슷한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얘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 결론 요거죠. x, y가 화살표하고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됐으면 잘 봐야 돼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인 결과를 지금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 도형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도형을 나타낼 때는 도형이라 하면 직선, 포물선 이런 우리 함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원의 방정식이든. 그래서 도형하면 여기서는 방정식 형태다. x도 있고 y도 있고 등호도 있고 그게 도형이에요. 그쵸? 어떤 조건이 있고 f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고 등호가 있고 네, 요거는 이제 도형이란 뜻이야. 이 똑같은 요 도형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표현해. x-a, y-b 요렇게
쌤 이상해요. 점이랑 표현한 게 달라요. 하지만 중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 라고 했었죠. 그거야. 근데 이거를 일단 설명은 해주고 싶어. 원래는 요거였겠지. 평이동한 결과치를 X 다시, 선생님 Y 다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요 X 다시라는 점을 한번 봤을 때 이 점은 X에서 A만큼 간 점이었겠죠? 그 다음에 Y 다시라는 점은 Y에서 B만큼 간 점이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변환된 식을 한번 볼게요. 점으로 봤을 때는 X, Y가 X 다시 Y 다시로 바뀐 거는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결했던 식, 함수식이라는 게 있었지 않니? 그거는 X와 Y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식인 거야. X 다시 Y 다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 함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X 다시를 X 다시 Y 다시가 아니라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되거든. 그래서 X는 X 다시 마이너스 A, Y는 Y 다시 마이너스 B라고 놓고서 식에다 갖다 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fx 다시 마이너스 a, fy 다시 마이너스 b는요. 왜냐면 원래 요 fx, y는 0이라는 식은 x와 y에 관한 식이야. 근데 그거를 x 다시나 y 다시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 근데 임의의 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도형인 경우에는 F 혹은 어떤 연결한 함수 기호가 있고 등호가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 평이동한다 그러면 점이랑은 달랐다는 거. 점은 그냥 더하기 A, 더하기 B면 되지만 도형은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갖다 대입했어야 된다라는 거. 네. 여기 있네요. 그쵸? 도형이라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갖다 넣으면 돼. 그 다음에 대칭이동, 기본적인 대칭이동은 많이 했어. 중학교 때 아마 1학년 때 배웠을걸? X축 대칭이다. Y부호 바꿔요. 그쵸? Y축 대칭이다. X부호 바꿔요. 원점 대칭이다. 둘 다 바꿔요. Y는 X란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순서 바꿔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 5번. Y는 마이너스 X까지 이제 추가하자. 그러면 부호도 바꿔요. 이렇게 하면 돼. 순서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버리면 돼. 이게 이제 5가지인데 밑에 있는 거는 일단 도형을 나타내는 건데 결론은 그냥 이거야. 결론만 하면 점을 대칭 이동할 때 모양 똑같죠? X축으로 X축 대칭이다 Y부호 바꿔, Y축 대칭이다 X부호 바꿔, 원점 대칭이다 둘 다 바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순서 바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다 순서 바꾸고 부호도 바꿔였어. 다음에 이제 도형 이동도 봐봐요. 도형이야 분명히 fx, y는 0 방정식 형태죠. 식 보이고 등호 보이고 그랬을 때 똑같아. x축 대칭이다 y부호 바꿔, y축 대칭이다 x부호 바꿔, 원점 대칭이다 둘 다 바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순서 바꿔. 5번째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순서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이 달랐지만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같은 형태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근데 이거 외에도 특정한 점 혹은 특정한 선에 대한 대칭도 우리가 해야 돼. 그거는 직선을 이용할 거고요. 그 식 자체를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문제로 직접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서 보면 점에 대한 대칭이나 이런 것들 선대칭이나 여기서 우리가 뭐를 활용할 거냐면 여기도 이제 예시는 보여줘요. 중점 여기 길이 같으니까 중점이라는 정보랑 수직이라는 기호도 보이죠? 예, 중점과 수직 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아직 감이 오지 않아. 이거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예제마다 보면서 이게 뭐에 대한 대칭이다, 뭐에 대한 대칭이다 이제 소개를 할 건데 크게 보면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거고 더 세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평행이동도 점과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점과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할 거야. 근데 점 같은 경우에는 점에 대한 어떤 평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과 도형의 모양이 달랐어. 하지만 대칭이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일단은 예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자. 이거는 점을 움직인 거죠. X축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의 뜻이야. 점이죠.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지? 3이 1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움직였다라는 거를 이동 결과를 보고 알게 됐어. 그럼 마이너스 1, 2도 똑같이 가면 되죠.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 Y좌표로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3,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대였죠. 조금 달랐었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2. 이게 중요하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는데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갖다 넣었어.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우리가 3만큼이었죠? 그랬을 때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죠. 점과 다르죠? 빼기 3은요. 요식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도형인 경우에는 X 대신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 X-A를 Y 대신에 우리가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 그럼 Y-B를 넣는 거야. 요거는 도형인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인 경우에는 편안하게 해주라고 했어요. 네. 첫 번째 예제는 조금 간단하다. 그래서 아마 그 느낌이 올 거야. 중학교 때는 평행이동이 어려웠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평행이동은 할 만한데 대칭이동이 어렵네요. 이런 생각이 이제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아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보니까 우리 대칭이동 나오네. 이거는 점이든 도형이든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했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 부호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네,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둘 다 바꾸라고 했죠? y도 부호를 바꿔줄게요. 자, 여기에서 어차피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오면 제곱해서 플러스가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부호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서 x만 바꾸는 거야. 되게 조심해야 돼. 나중에 우리가 평행이동하고 같이 혼합돼서 나올 때는 너희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대칭이동할 때 특히 x축이나 y축 원점 대칭이다. 그거만 x만 y만 바꾸는 거야. 꼭 명심해야 돼. 그것만 바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x 더하기 2에 대한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순서 바꿔버리라고 했어. y-2의 제곱 x랑 y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표현할 때는 x 먼저 써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대칭이동에 대한 거 했고 여기까지는 정말 기본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도 사실은 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힌트는 줬어. 이용하는 게 두 가지야. 기울기, 수직관계랑 그 다음에 중점. 이 두 개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할 거야.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예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여기 이동편은 많이 풀어야 돼. 그리고 아마 시험 범위로 봤을 때는 2학기 때 우리가 중간고사를 이 부분을 배우게 될,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배우는 건 1학기 때 배워. 근데 시험을 2학기 때 보는 거야. 그러면 망각의 속도가 망각에 그래서 우리가 한 거 대비 공부한 거 대비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라고. 문제도 많이 풀고 잊어버려도 금방 생각날 수 있게. 선생님 어차피 까먹고 왜 공부해요?
야, 지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엔 달라. 분명히 달라. 이미 까먹었어도 다시 끄집어낼 때 그 속도나 끄집어내는 속도나 그 당시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떤 더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 아까 그런 뭐 X축이나 이런 대칭이 아니라 점에 대한 어떤 대칭이야.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접근할지 딱 보여. 2,1이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얘를 1,-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 가서 이렇게 있겠죠? 하나의 직선 위에 있을 테니까 내가 그 구하려는 값을 a, b라고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내 중점이에요.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우리가 중점을 이용한다. 가운데 값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와 2를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0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야. 1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0,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는 y는 2x를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예요. 이것도 일단 그려봐. 이렇게 하면 y는 2x야. 요거를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한대. 모든 점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한다고 쳐. 그러면 요 점도 뭐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이 점은 뭐 이만큼 갈 거고 뭐 어쨌거나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뭐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이런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봐봐요. 임의의 요 점이 이것도 1,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x, y라고 놓을게요. 걔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특정한 점이 하나 있을 거야. 그거를 x좌표를 p라고 놓을게, a라고 놓을게요. 그럼 y좌표는 2a라고 놓을 수 있겠지? 이 친구랑 중점을 연결한 게 1,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자, 선생님이 설정한 거.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a, 2a라고 놨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요 식을 x, y라고 놨어. 이 식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놨어. 봐봐. 분명히 a, 2에는 저 y는 2x 위에 있는 점이야. 자, a 더하기 x를 2로 나눈 게 1이 됐고요. 2a 더하기 y를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1이 됐어. a는 2 마이너스 x. 여기서도 똑같이 갈게요.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를 2로 나누네. 요 친구 둘이 똑같이 같은 거죠? 2 마이너스 x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양변에 2 곱해서 4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식 정리 한번 해볼게. 이쪽 넘겨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됐어. 자, 이거 한 거 한번 볼게요. 요거를 a, b라고 놔도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시 소개를 할게요. 그냥 이용하는 건 중점이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그냥 a나 b나 이런 문자로 잡아.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이 하나 있어. 그 구해야 되는 식을 x, y라고 잡아. 이것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뭐 일종의 자체 방정식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 2a로 놨고 그거에 대해서 대칭의 식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놨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둘이 중점 잡은 게 x좌표 1이고 2a랑 y 가지고 중점 잡은 게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놓고 a 값 자체는 지금 같은 거잖아. 그래서 걔를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x와 y 사이의 관계를 찾은 거야. 근데 이용한 거는 그냥 중점이라고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위에 있는 점 하나 설정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x, y라고 놔. 그리고는 매개되는 문자가 이제 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했어. 근데 이것도 아마 직접 해봐야지 알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가로 2번 할 때 한 번만 그냥 식만 한번 세워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점을 내가 A, B라고 한번 놔볼게.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식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아. A와 X를 2로 나눈 게 1이 되는 거죠. X좌표는 2-A. 그 다음에 B랑 Y를 2로 나눈 게 2가 돼야 돼. 그래서 Y 값은 4-B 이렇게 됐어.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간다요. A는 2-X야. 왜냐하면 우리는 X나 Y 사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의 값을 몰라. 근데 A와 B는 분명히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B도 마찬가지야. B는 4-Y 이렇게 한 다음에 갖다가 넣어요. A 대신에 X 자리에다가 2-X를 갖다 놓고 B 대신에 여기 Y 자리에다가 4-Y를 갖다 넣는 거야. 이렇게 2-X 빼기 2에 4-Y 빼기 3은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면 아마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흉내를 내봐. 흉내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예제 4번. 선생님이 이거 진짜 되게 빠르게 예제들만 좀 풀어주려고 그래. 왜냐하면 푸는 거 보고서 지금 니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푸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영상 찍어서 올려주면 푸는 거 보고서 그냥 따라하기라 생각하고서 공부 해봤으면 좋겠어. 자, 3,2를 직선에 대한 대칭이야. 이번엔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이렇게 써놓을게요. 중점 플러스 수직 관계까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 수직이다? 곱해서 마이너스 1. 기억해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 어떤 점을 직선이 있어.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요 직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 3,1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 뭔가 x, y라는 i가 되겠죠? 요거를 찾는 방법이야. 선생님 지금 소개하는 방법들은 다 그냥 오리지널 방법이야.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머리를 쓸 수는 있는데 그냥 오리지널로만 갈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i 중점도 되지만 수직 관계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일단 중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게요. 중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3 플러스 x 나누기 2. 요게 요 점의 x좌표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y 나누기 2. 요거 요 점의 y좌표야. 근데 요 중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요거 위에 있으므로 우리가 갖다가 대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줄 거예요. 위 식에다가 x좌표에다가 2분의 3 플러스 x를 갖다 넣을 거고 y좌표에 2분의 1 플러스 y 양변에 2를 곱할까? 약분할 수도 있지만 2를 곱하자. 6 더하기 2x 더하기 1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2x 더하기 y에다가 더하기 3은 0. 이렇게 식 하나가 나왔어. x와 y 사이 관계가 하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되냐면 얘네들 기울기 관계도 가야 돼. 여기서 우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걸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분수끼리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죠? 그래서 2y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3. 그래서 2y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한 번 더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이렇게 해서 식이 두 개가 나왔어. 문자 두 개, 식 두 개를 우리가 연립해서 풀어주면 x좌표랑 y좌표를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제 x좌표, y좌표 찾는 건 니네가 결론, 이거 연립방정식까지는 풀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아까 점에 대한 대칭인 경우에는 간단했어. 중점만 이용하면 됐었거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선에 대한 대칭이 되잖아. 그러면 중점 플러스 기울기까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복잡해져. 그래서 조금은 더 복잡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하는 결과나 과정이나 이런 게 길어질 수 있어. 하지만 조금만 명심해. 중점과 수직 관계를 이용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중점과 수직 관계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도 한번 우리가 도형도 같은 방법을 한번 해볼게. x는 1이라는 직선이 있어. 뭐에 대해서 대칭인지 한번 봐야지. x는 1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시키고 싶어. 어떤 이 친구를. 그랬을 때 이 대칭이 된 직선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이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a, b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이 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게 얘가 된 거죠. 그래서 중점과 수직을 이용을 해야 돼. 일단은 중점부터 이용을 할게요. x 플러스 a를 2로 나눈 거 중점 이용할 거야. 그게 x좌표 1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y좌표는 둘이 어때야 되냐면 상관이 없잖아. y좌표는 상관이 없어서 y나 b나 지금 아마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해서 식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나 b는 저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2a 일단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관계로 한번 갈게요. 수직 관계로 가면은 a와 x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얘네 우리가 기울기 구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이건 여기서 쓸 게 아니었구나. 기울기 구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x는 1이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기울기 구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접근하는 거는 진짜 너무 원론적으로 가는 거야. 이거 끝난 다음에 x는 1, y는 1, 뭐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 거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수직이야. 그러면 a-x분의 b-y인데 얘가 0이 돼야 돼. 그 얘기는 y랑 b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b의 값이 지금 2a였었던 거죠. b 값이 지금 2a였었어.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거는 2분의 y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봐. a라는 거는 2-x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식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놓는 거야. 한숨 쉬면 안 돼. 나는 그냥 원론적으로 접근할 뿐이야.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2분의 y는 2-x. 그래서 y는 4-2x.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결론부터 얘기할게. 우리 그거 생각나니? 선생님 맨날 강조했던 거. 요거랑 이렇게 쓰던 거야. 요렇게 쓰면 요거의 뜻이 x는 a에 대한 어떤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 대칭인 식은 x 대신에 x는 a에 대가 대칭인 식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x 대신에 2a-x를 대입하면 그냥 끝이야. 봐봐요. 이 어려운 과정들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생각해봐. x 대신에 이게 a였으니까 2a-x를 갖다가 대입하면 끝이래. 4-2x 바로 나왔어. 한 줄에. 그래서 아니야. 맞잖아. 4-2x 이렇게 전개하면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 과정은 얘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팁은 이거야. 중점과 수직을 이용한다라는 거고, 이거를 한 방에 이제 만들고 싶으면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다 대칭이다. 잘 들어야 돼. 이거 꼭 적어놔. x 대신에 2a-x를 대입해라. 여기서는 a가 1이었었으니까 x 대신에 2-x를 갖다 대입한 거야. 꼭 적어놓고 활용을 해봐요. 그러면 꿀 같을 거야. 자, 이것도 하나만. 그러면 선생님, y는 3에 대해서 대칭요? 똑같아요. y 대신에 뭐 넣으면 되겠어? 2y
2b-y죠 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쓸게.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그거는 y 대신에 2b-y를 갖다가 대입하면 돼. 이 경우에는 b가 3이었으니까 6-y를 갖다가 대입하는 거죠. y 자리에. y 대신 6-y를 갖다가 이렇게 대입하고서 정리하면 아마 그 밑에 답 있죠? 한번 비교해봐요.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원론적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너희들은 두 개를 다 해야 돼. 또 내가 이거 알려주면 이것만 하잖아. 절대로 안 돼. 왜냐면 처음 배우는 과정이야. 이거 느낌이 와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지. 반드시 해보세요. 대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단거리나 이런 거 이제 푸는 건데 요거는 잠깐 스톱했다가 다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스톱했다가 하도록 할게요.